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5년 을사년 첫 방송이죠. 25년도 전과 같이 계속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여러분들께 선제적으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형상의 무인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지금 미국이 주일 미군 그리고 항공모함 등에 이 아시아 지역에 스텔스 전투기 F-35를 배치를 하고 있죠. 이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F-35도 있는데 그런 전력들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무인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은 F-125급 호위함에 IRIS-T SLM 미사일 탑재를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Y-20 기반의 신형 조기 경보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해 후티 반군 대응작전에서 덩치에 맞지 않는 방공 능력으로 조롱을 받았던 독일 해군 F-125 바덴 브리텐베르크급 호위함에 IRIS-T SLM 미사일 탑재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걸 왜 이제야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가 해군 호위함의 주력 방공 무장으로 운용 중인 시스페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부크 방공 시스템을 개조해 스페로 미사일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든 일명 프랑켄샘에서 운영될 예정인데, 이제 퇴역 수순인 스페로 계열 미사일들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공군이 노후화된 사프 J105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FA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346FA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전투 공중 초계가 가능한데, 이 기체의 도입으로 유로파이터의 낮은 가동률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신형 호위함 FF-155 킹 탈룬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 배는 만재 배수량 3,500톤급의 중형 호위함인데요. 아직 무장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중국제 76mm 함포와 C-802 함대함 미사일, VLS 발사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자국산 Y-20 수송기에 대형 레이더를 설치한 신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제 일류신 76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KJ-2000 조기 경보기 후속 모델로 보이는데,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F-125급 호위함,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일체형 마스트로 보이는 이 마스트에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도 장착이 되어서 딱 보면 야, 이거 방공함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고, 이 배의 덩치가 기준 배수량이 7,200톤.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급이 기준 배수량 7,000톤이니까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덩치예요. 그리고 건조 비용이 한 척에 7억 7,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척당 건조비가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급하고 비슷한 건조비, 그리고 비슷한 덩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을 봤을 때, 와,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뭐 방공 능력 뛰어나고, 이렇게 상상할 텐데, 여기에 있는 무장이라고는 달랑 여기 있는 이 함포, 127mm 함포 하나, 그리고 여기 앞에 램, 네, 미사일 있죠. 램, 요거 하나 있고, 뒤에도 램 하나 있고, 요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푼 8발. 함대함 미사일 하푼 8발에 소나도 없어요. 대잠 능력도 없어요. 뭐 이런 바보 같은 군함이 있습니까? 대공 무장은 램, 요거 앞뒤로 하나씩. 램 이거 해봐야 뭐 한 200~300억 밖에 안 하죠. 그런 거 앞뒤로 하나씩. 요게 달랑 끝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뭐냐? IRIS-T SLM 방공 시스템에 들어간 그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250km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조물 보면
딱 봐도 그냥 수직발사관 VLS 탑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냥 램만 탁탁 앞뒤에다가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후티가 막 어마어마하게 바벨만데 해협에서 폐악질을 저지를 때, 가자지구 사태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아시아에 갔다가 이제 대후티 방공작전을 하러 가다가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는 거죠. 왜? 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바벨만데브 해협 들어가서 홍해 거쳐서 수에즈 운하가서 지중해를 돌아서 이렇게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겠다 해서 바벨만데브 해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독일로 귀환을 했습니다. 1조 원 넘는 배가 7,000톤, 우리 세종대왕만한 덩치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배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정도 부상밖에 없냐? 이게 우리는 배 한 척 진수하면 1년 만에 그냥 지어버리죠. 그런데 여기는 이 공기를 뭐 5년, 6년, 10년씩 하니까 조금씩 만들고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조금씩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우리 세종대왕 덩치로 가고, 또 덩치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려면 또 덩치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완전 깡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 홍해에서 그 굴욕을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서야 여기다가 IRIS-T SLM 40km 방공 그 미사일 레이더는 있으니까 갖다 붙이겠다 하는 희한한 독일. 자, 독일이 과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제가 한참 상승할 때, 그때, 독일 그러면 세계 랭킹 2위, 3위, 그랬는데,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는 걸 봐서 독일의 미래는 결코 밟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부크 미사일이에요. 부크 미사일의 레이더가 지력 유도 방식이죠. 그런데 탄이 이제 간당간당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자기네들이 퇴역하는 시스페로 미사일, 군함에 장착하는 함대공 미사일이죠. 요거 이제 제가 하고 24발 남았는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주겠다. 달랑 24발. 한 번 딱 사용하면 끝이죠, 이거.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시스페로도 세미 액티브니까 지력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호환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급 세 척의 시스페로 있는데, 이 광개토 대왕급을 해공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기다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2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도입할 때 워낙 비리가 많아가지고 사이드와인더 달랑 한 발만 운용하던 그 비행기가 바로 이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죠. 그리고 유지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훈련기 J105 사브 거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거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M346FA 이거 1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 M346FA는 우리 FA50하고 경쟁 기종이죠. 경쟁 기종이면서 초음속이 안 되니까 우리 FA50이 항상 승리를 해왔던 바로 그 경쟁 기종인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관계 이런 거에 따져서 이 M346FA를 정치적 상황에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유로파이터 1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구려 전투기 M346FA가 오스트리아의 주력 전투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당하죠. 미얀마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신형 호위함 킹탈론을 진수했다라는 건데 3,500톤급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직 마스트에 레이더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더가 올라갈 거냐. 근데 마스트 형상으로 봤을 때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회전식 레이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미사일은 아마 중국제 이 180km 날아가는 C-802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자, 이거 보면서 최근에 북한판 이지삼 이렇게 나온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하고 유사성이 좀 있다. 왜? 미얀마와 북한이 이 군함 건조 이 부분에 대한 교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그 평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얀마가 이 정도 덩치의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설한다. 놀랍기도 합니다. 중국이 C-17 수송기의 중국판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Y-20 실루엣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지금 레이더가 올라가 있죠. 중국 네티즌들은 KJ-3000이라고 하기도 하는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류신 76 러시아제 수송기에다가 레이더를 얹어서 KJ-2000 운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수송기다 보니까 뭐 운용 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계속 도입하는 어떤 그 문제 있으니까 이제 국산화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일류신 76 같은 경우에 최대 이륙 중량이 195톤, 그 KJ-2000이. 근데 이건 조금 더 한 200톤 넘어요. 약간 덩치가 큰데, 이 신형 조기 경보기다 보니까 레이더도 조금 신형으로 만들었겠죠. 이거와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센서를 탑재한 무인 정찰기와 연동을 해서 스텔스기를 제압하겠다라는 패키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뭐 안 될 리가 없겠죠.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레이더에 또 비행을 하고 있던 수송기에다 얹었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무인기가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면 우리도 큰일인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서태평양에 F-35 배치를 크게 늘리면서 중국도 이에 대응해 카운터 스텔스 전력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괴이한 형상의 무인기가 포착되는데, 중국 주장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드론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고성능 카운터 스텔스 센서를 탑재한 장거리 카운터 스텔스 센서 드론인 WZ-9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공중 기반 카운터 스텔스 센서 시스템이라고 중국 601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이 드론은 MQ-9 리퍼의 동체 2개를 이어붙이고 중간에 제트 엔진을 장착한 괴이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WZ-9 일명 디바인 이글이 조기 경보기와 연동해 작동하는 카운터 스텔스 센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2개의 동체 내부에 유형을 공개하지 않은 별도의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추정되는 이 장비들을 통해 원거리에서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해 이를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로 후방의 조기 경보기에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WZ-9이 2015년 기술 실증기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작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Z-9이 중국 측 주장대로 원거리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F-35 전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드론의 등장이 앞서 소개한 Y-20 기반의 신형 조기 경보기와 함께 미래 서태평양 공중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것만 봐도 자, 비행을 하는 모습 동영상 보겠는데요. 네, 비행은 또 좀 하고 있어요.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또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날개가 쭉쭉 뻗어 있고 중간에 동체가 있어요. 동체를 또 이어놨어요. 그리고 엔진이 또 이 중간에 있어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희한하게 생긴 드론인데, 자, 여기 MQ-9 리퍼처럼 생겼죠. 이 MQ-9 리퍼의 짝퉁이 중국이 CH-4, CH-5, CH-7 이렇게 되는 그 시리즈인데, 그 CH-4, 5, 6, 7 그 드론의 동체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냥 툭 떨어질까봐 또 이 구조물로 연결해서 튼튼하게 연결해 놨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엔진을 갖다 붙였어요. 희한하죠? 이게 비행을 제대로 한다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2개의 헤드에 여기가 센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종류의 센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는 UHF, VHF, 하나는 X밴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교차 측정해가지고 삼각함수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파장의 센서를 집어넣어서 교차해서 봐서 여기 뭔가가 있네, 스텔스. 그러면 뒤에 있는 조기 경보기에 스텔스기 있어 하고 보내주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전투기들 지휘해서 자, 저기 스텔스기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저쪽에다가 포위를 해, 또는 대응을 해, 또는 미사일을 날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덩치도 꽤 커요. 이 뒤에
버스가 보이는데 버스 덩치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전 구현이 된다면 우리 한국 공군의 F-35, 미 공군의 또 미 해군의 F-35, F-22 이런 스텔스기 전력들이 굉장히 큰 위협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지금 거의 뭐 이제 실전 배치 직전에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 정말 이 센서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